안녕하세요, 캐삼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쓰던 밥솥이 아니면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몰라 설익은 밥이나 죽밥을 만들어 버리는 일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밥솥부터 냄비밥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Let's go!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밥을 짓고 계실 거예요. 쌀을 씻은 후에 손을 대보고 자신이 어디에서 들었던 정보를 총동원해서 손가락들이 다 잠길 만큼만 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덜 넣는다든지, 이 방법은 절대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요리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방법은 자신이 평소에 집에서 자주 쓰던 밥솥이나 용기가 아니라면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경우가 많아요. 사람마다 손의 크기는 다르고 손목의 각도를 얼마나 꺾어주냐에 따라 물의 양의 차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어디에 놀러가서 밥을 지었는데 평소 잘하던 밥 물량 조절에 실패해서 당황스러운 적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2, 3인분 밥부터 1000명 이상의 밥을 지어본 제가 이런저런 정보들과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쌀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죠.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외국에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 여러 나라의 쌀을 접해볼 기회가 많았어요. 베트남식 볶음밥에 들어가는 제스민 라이스, 인도 카레와 같이 먹는 베스메리 라이스 등등 다양한 쌀을 조리해 보았는데요. 한국 밥은 보통 short 또는 medium grain rice, 짧거나 중간 크기의 쌀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쌀에 비해 전분 함유량이 높아서 끈적한 sticky rice라고도 많이 불려요. 그것에 반해 long grain rice들은 전분 함유량이 적고 수분 함유량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조리하면 쌀알이 서로 붙지 않고 따로 노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밥을 지어 보자고요. 전기밥솥부터 해볼게요. 한국쌀 short grain rice 500ml 준비했고요. 컵으로 따지면 거의 2컵에 가까워요. 계량컵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지만 집에 계량컵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컵으로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일반 유리컵으로 2컵 쌀을 가득 담아서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먼저 쌀을 씻어줄 건데 컵은 나중에 물을 넣을 때 계량하기 위해 필요하니 잠시 놓아두고요. 흐르는 찬물에 쌀을 씻어줄게요. 3번 씻어줄 건데요. 쌀을 행주 짜듯이 너무 박박 긁지는 마시고요. 그냥 쌀 겉에 있는 불순물들만 떨어져 나갈 정도로 살살 손으로 휘저어줄게요. 너무 박박 쌀을 씻어버리면 쌀에도 손상이 가고 보통 코팅이 되어 있는 밥솥에 손상이 가서 밥솥의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울에 따로 담아서 쌀을 씻어줄 수도 있어요. 특히 가격이 비싼 압력밥솥의 코팅이 생각보다 잘 벗겨져서 이렇게 보울에 따로 담아서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선택 잘 하셔서 소중한 밥솥 오래 사용하길 바라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밥솥을 닦아줄 때도 쌀을 약간만 불려준 후에 거친 수세미보다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제와 함께 닦아주시면 밥솥의 코팅 수명이 아주 오래 갈 수 있어요. 제 밥솥도 벌써 4년째 사용 중이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스펀지로 잘 닦아주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마무리는 손으로 헹궈주면서 혹시 스펀지로 씻겨지지 않은 잔여물들을 제거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코팅에 손상 없이 세척이 가능해요. 아무튼 쌀을 3번 씻어주었고요. 마지막엔 손으로 쌀을 막아주고 최대한 물기가 없도록 따라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요리할 때 쌀뜨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순물이 많은 첫 번째 물보다는 3번째 물을 받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중요한 물량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쌀 short grain rice의 비율은 쌀 1대 물 1.2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약 쌀 1리터를 넣었다면 물은 1.2리터를 넣으면 돼요. 아까처럼 계량컵을 사용해서 500ml의 쌀을 넣었다면 물은 600ml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계량컵 따위 집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쌀을 꺼낼 때 사용했던 용기를 그대로 사용해서 물량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쌀을 2컵 가득 넣어주었으니 물은 제가 사용한 2컵보다는 아주 약간 더 넣어주면 되겠죠. 눈금은 없지만 일단 쌀보다는 약간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질 거예요. 자,
여기서 미리 불린 쌀을 조리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은 30분 정도 쌀을 불리는데 과학적인 이유는 쌀을 불릴 경우 전분에 함유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물을 흡수하면서 조리 시간에 단축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바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저는 쌀을 미리 불리는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쌀을 불릴 경우 조리 시 필요한 물의 비율도 달라지겠죠. 요리의 정답은 없으니 자신에게 맞는 조리 방법을 잘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밥에 약간의 간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바로 조리해주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밥솥은 아주 저렴한 놈이고요. 만약 압력밥솥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밥솥 안에 있는 눈곱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장 일반적인 비율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되고요. 약 30분 후에 밥이 완성되었고요. 뜸을 약 5분 정도 들이고 확인해 볼게요. 보슬보슬한 밥이 완성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냄비밥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쌀 씻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물 비율도 쌀 1, 물 1.2로 동일해요. 아까와 같이 쌀 500ml, 물 600ml를 넣어주었고요. 뚜껑을 덮어줄게요. 그리고 가장 센 불로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각각 집마다의 화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분 정도면 물이 끓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물이 이 정도 끓어오른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뚜껑을 열 필요는 없어요. 이제 바로 불을 약불로 맞춰주세요. 꼭 약불이어야 해요. 그리고 15분 기다릴게요. 냄비가 작을 경우 물이 넘쳐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약간만 열어서 덮어주었어요. 불이 약불이 아니고 중불 이상이 되면 밥이 탈 확률이 커지고 밥에서 나온 전분 가득한 물이 여기저기 넘쳐 흐르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냄비는 피하고 적당하게 깊은 냄비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간단해 보이는 밥 하나 때문에 식사를 망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겠죠. 제가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께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망했다. 캐삼 뚜껑을 조금 열어두었는데도 물이 넘쳐 흐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뚜껑을 열고 닫기를 잘 조절하면서 기다려주세요. 15분이 되고 귀를 가까이 대보면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딱따닥 하는 소리요. 이런 소리가 난다면 물량과 시간이 적절했다는 신호이고요. 냄비에 있던 물도 쌀에 잘 스며들어 잘 조리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이제 불을 완전히 꺼주고 10분 정도 뜸을 들일게요. 자, 10분이 지났고요.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보면 이 또한 보슬보슬한 밥이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불 조절에 성공하면 바닥 부분도 타지 않고 잘 익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통 한국집에서 한국 쌀을 많이 사용하지만 혹시 다른 종의 쌀을 사용할 때가 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을 위해 베트남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스민 라이스와 인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스메티 라이스를 지어볼게요. 우선 두 종의 쌀 모두 롱그레인 라이스로 불리고요. 우리가 먹는 숏그레인 라이스보다는 전분과 수분 함유량이 적어서 보통 입에서 밥알이 굴러다닌다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역시나 쌀을 씻는 과정은 동일하고요. 자스민 라이스와 바스메티 라이스 모두 롱그레인 라이스이기 때문에 비율은 쌀 1, 물 1.5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전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물이 조금 더 들어가고 조리 시간도 더 걸리게 돼요. 저는 500ml의 쌀을 넣었으니 물은 750ml 넣어주도록 할게요. 밥솥에 넣어주고 조리 시작! 약 20분이 지났고요. 조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야 하니 뜸을 15분 정도 들여주고 확인해 볼게요. 밥이 아주 맛있게 잘 지어졌어요. 제스민 라이스의 경우 밥알들이 서로 살짝 붙기는 하지만 숏그레인 라이스보다는 찰기가 없어 보여요. 바스메티 라이스의 경우 밥알들이 거의 붙지 않고 지들끼리 따로 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한국 쌀과 외국 쌀을 어떻게 짓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물량에 실패하셨던 분은 이제 실패 없는 밥 짓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밥솥 코팅 관리 잘하셔서 오래오래 잘 사용하길 바라요. 해삼은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해삼 구독 눌러 주세요. 해삼